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혈관 질환은요, 우리나라에서 암 다음으로 흔한 사망 원인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혈관 질환은 모두 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런 혈관 질환은요, 뚜렷한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험으로 준비해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혈관 질환을 누구보다 유리하게 가입하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이 시간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폐 질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또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온몸 구석구석을 책임지는 든든한 보험 정보,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함께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전화번호가 활짝 열려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전화 상담 가능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코너,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나이가 들면은요, 암보다도 더 무섭다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 질환인데요. 오늘은 특히나 혈관 질환 보험을 유병자분들이 아주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안수연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올해만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보험입니다. 아파도 75세까지 혈관 질환에 1,000만 원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인데요.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시면은요, 고혈압 아니신 분들 찾기가 더 어려운데요. 막상 보험을 준비하려고 봤더니 나는 단지 고혈압 약을 한 알만 먹을 뿐인데 유병자라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금액이 몇백만 원밖에 안 돼서 실망하신 경우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약 드시는 우리 부모님 75세까지 혈관 질환을 1,000만 원씩 보장받는 플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혈압 혹시 앓고 계시나요? 내가 고혈압을 앓고 있지 않을까? 50세 이상의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 40대 젊은 분들은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고혈압이라고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 확률이 성인의 25%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혈압은 도대체 언제 생기는 질병일까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0, 40대 분들은 20% 미만의 확률을 갖고 있고요. 40대 분들은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50대 성인 남자의 경우는 40%가 넘고요. 60대, 70대 분들은 70%가 넘습니다. 이만큼 고혈압은 언제나 걸리는 흔한 질병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고혈압은 사실 약만 먹으면 조절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왜 고혈압이 무서운 걸까요? 네, 합병증 때문인데요. 고혈압은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다면 뇌로 가서 뇌경색을 발병시키고요. 심장으로 가서는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심부전, 그리고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신장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결국엔 심부전,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약 하나 먹으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니까 가벼운 질병이라고
쉽게 여겼다가는 큰 낭패를 겪을 수가 있는데요. 혈관 질환을 그래서 우리는 보험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님, 갖고 계신 증권이 어떤 증권을 갖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뇌출혈은요, 막히는 뇌경색을 보장할 수가 없고요. 또 뇌동맥류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대부분의 심장질환은 협심증을 대부분 진단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협심증은 급성 심근경색에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뇌혈관 진단금과 허혈성 심장 진단금을 준비하셔야지만 모든 혈관 진단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진단금은 한 번만 받지만 혈관 질환의 경우는 대부분 수술을 동반합니다. 이에 따른 수술비를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플랜에서는 진단을 받으시면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씩 보장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에 따른 수술비를 수술 기법에 따라서 3,000만 원, 1,500만 원을 보장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거랑 좀 다른 이 보장 내용은요. 심부전이나 아니면 부정맥 또 심장 판막 질환이 원인이 돼서 수술을 할 경우에도 각각 3,000만 원, 1,500만 원 정액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수술을 제일 많이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밑에 있는 스탠드 삽입술인데요. 남자분들 대부분 협심증, 가슴이 찌릿찌릿해서 병원 갔더니 협심증 진단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혈관을 넓히기 위해서 이 스탠드 삽입술을 많이 하는데요. 이 비용은 9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아예 혈관이 딱 막혀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한다면 2,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이 보장에서는요. 수술 기법에 따라서 3,000만 원 그리고 1,500만 원을 반복적으로 수술할 때마다 정액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 수술이 제일 많이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2,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고요.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는 2,700만 원, 뇌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1,400만 원 돈,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하면은 나중에는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심장 판막을 교체할 경우가 있는데요. 심장 판막을 넣거나 이거 심장 판막 같은 경우는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7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교체를 할 때마다 수술 기법에 따라서 3,000만 원, 1,500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협심증 같은 경우는 혈관이 좁아지는 거라서 이쪽 혈관이 좁아졌다면 나중에는 또 이쪽에서 또 좁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스탠드를 삽입을 한 개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정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상해 사망을 하시면 1,000만 원 보장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의무 부가 특약이지만 상해로 혹시나 중환자 입원을 하실 때마다 하루에 10만 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모든 100%의 보장입니다.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100%의 보장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을 받으신다면 각각 1,000만 원씩을 75세까지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통 진단비의 경우는 50대가 넘으면 몇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70세 이상 분들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플랜에서는 75세까지 약을 드셔도 75세까지 1,000만 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에 동반된 수술을 할 경우에 수술 기법에 따라서 3,000만 원, 1,500만 원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요.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보험료죠. 최저보험료는 2만 원인데요. 이 보장 같은 경우는 약 드시는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신 이런 보장 내용이기 때문에 20년 납, 20년 만기입니다. 20년 동안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40대 분들 확률 30%가 넘었습니다. 남자분들 최저보험료가 2만 원이죠. 예. 2만 원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50대 분들 4만 원대입니다. 60대 분들 아무래도 확률이 아까 보셨지만 60%가 넘었습니다. 6만 원대, 5만 원대인데요. 70대 분들 8만 원대 다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대 금액이 1,000만 원인 거지 이 보장을 다 갖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주머니 돈으로 반만 딱 준비하시면은요 4만 원대로 수술할 때마다 보장 받을 수가 있고요. 아, 여기는 3만 원대입니다. 여성분들은 3만 원대,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 4만 원대로 내가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1,000만 원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이 보장 내용을 갖고 가시면 되고요.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반, 4만 원으로 수술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또 500만 원씩 진단금을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사실 60세 이상 분들은 대부분 다 혈관질환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정작 필요한 나이에는 준비하려고 보니까 몇백만 원밖에 보험사에서 준비를 안 해줍니다. 하지만 이 보장 내용에서는 1,000만 원이에요. 몇백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을 75세까지 어르신분들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현재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진단금 1,000만 원, 수술비 3,000만 원, 1,500만 원을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허혈성보다 범위가 넓은 이 심장질환, 심부전이나 부정맥에 따른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반복적으로 3,000만 원, 1,50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혈관 좀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안보험도 필요하다 하시면 안보험도 추가적으로 보장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소소한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얼마든지 추가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러닝 A 강의 시간에는요, 특별히 유병자 분들께 특화된 혈관질환 보험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요, 건강치 기준으로도 50대는 최대 혈관질환 쪽 500만 원 보장이 가능했고 70대는 딱 100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유병자 분들이 가입이 힘들었던 2대 질환 무려 1,000만 원, 가장 넓은 범위로 2대 질환을 각각 1,000만 원씩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획기적인 보험인데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좀 궁금증을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수연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혈관질환 보험을 알아봤잖아요. 네. 진단비도 중요하고 수술비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혈관 진단비, 수술비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단비는요, 의사가 진단만 내려도 받을 수 있는 게 진단비고요. 수술은 수술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수술비입니다. 우선 먼저를 따지자면은 진단비 먼저 준비하시고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지만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진단비, 수술비 같이 준비하시고요.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래도 준비는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혈관 수술비라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진단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는 질문 같아요. 이왕이면 진단비와 수술비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보험 같은 경우에 75세까지도 무료 진단비 1,000만 원 가능하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요, 뭐 신부전이나 또 부정맥으로 인한 수술까지 좀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을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강의를 보니까 70세나 75세 그 정도 사이의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혈관질환 보험이 정말 필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나이 정도면 거기다 병력까지 있으면 보험료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사실 보험은 아플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은 발생 확률이 작죠. 하지만 혈관질환은 50세 이상 분들은 거의 대부분을 이제 앓고 계시는데요. 70세, 75세 분들 정말 확률이 80%가 넘잖아요. 하지만 8만 원이나 6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1,000만 원까지 다 가져가시지 말고요. 진단비를 반으로 줄이시거나 하시고 수술비만 다 가져가시거나. 아까 보셨듯이 70세 분들은 보험료가 8만 원대입니다. 절반으로 하면 4만 원대예요. 4만 원으로 내가 혹시나 진단을 받거나 수술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보장을 받는다는 거는
낸 돈 대비해서 훨씬 더 보장이 크기 때문에 반만이라도 가져가시면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75세 가장 많은 나이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 질환,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를 1,000만 원이나 가져갈 수 있는데 8만 원, 큰 돈은 아닌 것 같지만은 혹시라도 부담이 되신다면은 이 진단비를 좀 절반으로 가져가시면서 4만 원대로 줄여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줄여가시는 방법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유병자분들께 유리한 혈관 질환 보험 소개를 드렸고요. 올해가 가면은요 역사 속으로 좋은 보험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저희 시청자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병자분들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은 보험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이 보험 준비 가장 유리할 때이니까요. 저희 보험 플랜 119로 연락을 주신 다음에 전문가와 함께 내게 맞는 보험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폐 질환입니다. 오늘 김성군 전문가님 나와주셨어요.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일상 속에 항상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 심각성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폐질환이 늘어난다고도 하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오늘은 폐질환 좀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보험 정보도 한번 추천을 주실까요? 그럴게요. 사실은 이 폐는요, 우리 그 몸 속에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관들 중에서도 이 폐는 그 옛날보다도 이 폐질환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폐는 기본적으로 흡연에 의해서 많이 오지만 뭐 예. 직접 흡연이든 간접 흡연이든 흡연이 많은 부분이 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린애들, 특히 어린애들이 그 폐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8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 사망자를 보더라도 이 폐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이 폐질환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어떤 보험사에 어떤 보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 그 폐질환을 한번 이렇게 지금 제가 그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예. 이 폐의 양쪽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저렇게 깨끗하고 건강한 폐면 참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런데 아프신 분들은 저 모습도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아름다운 폐가 한쪽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공기가 차거나 이러면 예. 일단 그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면서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무수한 그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예. 폐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보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못하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변천을 했는지 잠깐 제가 그 통계를 하나 말씀을 예. 드리면은요. 작년도 통계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걸 보면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뭐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지만 예. 대개 보면 그 3대 그러면 암, 뇌, 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근데 심장 질환이 2인데 작년에 3위하고 4위가 바뀌었어요. 이 폐렴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폐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그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망자도 많아졌을 뿐더러 또 여기에 대한 각종 질환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러면 80세 이상 고령자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2010년도에 제가 한번 파악을 했는데요. 예. 2010년도에 물론 심장 관련 수술하시는 그러니까 사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빨간 그 테두리를 보시면 폐하고 암을 보면 암이 14,000명이었는데 폐가 10,000명 정도가 되셨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고 2013년 정도 보면은 한 4,000명 정도 수준에서 한 3,000명 정도로 줄어들어가요. 그 갭 차이가. 예. 그러다가 작년도 통계를 한번 보시면은요. 24,000명 대 24,800명이에요. 아니 폐랑 암이 비슷하네요. 폐가 외로 더 많아졌습니다. 예. 사망자 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는 결국은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 흡연자 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예. 사실은 그 그냥 담배는 줄어들었지만 그 액상용 담배들을 많이 피시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이 폐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데 액상용 담배는 물론이고요. 미세먼지 수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으면은 오히려 미세먼지 수치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는 보통 4만 4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4만 4미. 그래서 3번은 춥고 예. 4번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이 본인에 대한 어떤 이 폐의 질환에 대한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시급한 내용이고요. 주요 질병이 어떤 게 있나요? 참 보면 주요 질병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만성 폐성 폐질환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 여기 지금 옆에 써 있는 거 보면 좀 기도가 좁아집니다. 이 폐에 이제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곤란이 생기고요. 기침 가래가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천식과 좀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천식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성 지방, 해서 일단 그 치료하고서 그 기간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예. 그 좀 고치기도 하고 완치도 가능하지만 이런 만성 폐질환은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와 수술을 동반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지만 좀 완치도 되고요. 하지만 완치율이 좀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걸리지 않게끔 좀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그 질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질환이 있으면 약물 치료 말고 결국은 또 수술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수술을 한번 대표적인 수술이 그게 기흉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기흉 수술은 그 폐 내에 이제 공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옛날에는 이 가슴을 열고 개용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거의 그렇지 않고요. 비디오로 해가지고선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수술을 할 그렇습니다. 수 있게 됐네요. 그렇게 해서 또 완치율도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보험으로 이런 거를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거 내가 준비만 해놓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사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좀 완치가 될 수 있는 상으로 갈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폐질환이 많으면 결국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몇 가지 보험사 오늘 추천을 해주신다고요? 네네. 한번 보시면은요, 이 폐질환만 딱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담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여기 이제 그 보험사에 보면은요, 5대 기간 수술비라고 있습니다. 5대 기간이라고 하면 예. 뇌심, 간, 폐, 심. 이 안에 폐가 딱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5대 기간 수술비라고 있는 게 각 보험사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5대 기간 수술비를 가입을 하시고요. 또 각 보험사마다 몇 대 수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만 만약에 상정을 한다면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뇌하고 심까지 생각한다면 뭐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라든가 뭐 이런 게 오늘 그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예. 그런 2대 질환 수술비도 탑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폐에 한해서만 본다면 지금 4개사를 제가 비교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보장 횟수,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폐 질환에 걸렸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수술이나 어떤 그 시행을 했다. 그런데 A사나 B사는 연간 1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C사와 D사는 최초 1회예요. 이 연간 1회하고 최초 1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또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A랑 B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또 나중에 또 하면 1년에 한 번마다 주겠다는 거고요. 반복적으로. C사나 D사 같은 경우는 최초 한 번만 주면 이 담보는 없어집니다. 진단비나 똑같아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A사나 B사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 부위별 또 지급을 하는 게 있는데요. 각 5대 기간 모두 지급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5대 기간 뇌심, 간폐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은 가입을 했는데 어떤 거를 걸리더라도 다 주는 5대 기간 100% 지급하는 게 있고요. A, B, D사는 다 줍니다. 근데 C사는 간, 폐, 신장은 50%밖에 지급을 안 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경우를 보면 A, B, C사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네요. 다 조금씩 유리한 항목이 다르니까 네네. 수술비 좋다고 그냥 아무거나 가입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또 한번 보실까요? 예. 또 면책이 또 있어요. 폐질환에서도. 면책이요? 예. 사실은 폐질환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 면책이 있는데 A사 같은 경우는 면책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폐질환에 대한 코드만 받으면 다 주는데 B사 같은 경우는 또 폐기관에 대한 대부분을 또 면책을 하고 C사는 폐렴 등은 또 안 줘요. 아, 또 폐렴 호흡기 또 안 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폐질환이 과연 어떤 항목이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급성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명 기관지염 같은 경우는 그 질병 코드가 J40이에요. 또 41, J42. 그래서 J40서부터 여기 천식, 또 폐렴, 폐질환, 다 있잖아요. 그래서 J40서부터 J94까지의 코드를 받으면 받을 수 있는데 옆에 보시면 A사는 모든 항목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B사를 한번 보세요. B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X표가 굉장히 많죠. 아, 이렇게 표를 보니까 확실히 네네.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걸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일단 혹시라고 하다면 이걸 좀 참고를 하셔서 A, B, C, D에 동그라미가 많은 회사를 가입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그럼 보험료도 그래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A사가 가장 비쌀까요? 보험료는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많이 보장을 해주면 비쌀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험료를 보면요. 일단 A사, B사, C사, D사를 딱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5대 기간 수술비는 모두 다 1,000만 원으로 일단 기준으로 했고요. 각 회사마다 이런 그 몇 대 수술비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최고의 그 수술비들을 다 구성을 했을 때 A사 같은 경우는 16,700원, 또 B사 같은 경우는 15,000원, C사는 10,000원이에요. 또 D사 같은 경우는 28,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다 보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좀 다릅니다. 요즘은 간단한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바로 비관열 수술이거든요.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도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예. 같은 경우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열 수술할 때나 비관열 수술할 때 똑같이 지급하는 사람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그 D사 같은 경우는 관열하고 비관열 수술비가 주기는 하지만 굉장히 금액이 달라요. 아, 그러면서도 예. 보험료는 28,000원이고요. A사 같은 경우는 16,700원이지만 관열, 비관열이 똑같이 나갑니다. 이왕이면은 그럼 비관열까지 잘 챙겨주는 수술비로 무조건 챙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일반인들이 이렇게 못하게 구분해서 가입한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런 그 수술비를 이런 그 특정한 수술비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 적정한 그 회사를 선택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오늘 폐질환 보험 좀 4개나 소개를 주셨어요. 뭐 작년 기준으로 80세가 넘어가신 분들이 암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뭐 폐질환 사망자가 더 많다고 하니까 좀 경각심을 많이들 가지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좀 수술비가 다 조건이 다르니까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전문가님 딱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 추천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왜 A사에 대한 걸 맨 앞에다 놨을까요? 제일 A사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럼 좀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네. 주시죠. A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관열, 비관열도 똑같이 나가고요. 면책 사항이 없습니다. 면책 사항이 없고 폐질환에 어떤 회사, 어떤 부분이 걸려도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관열, 비관열 수술 구분 없이 100%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타 회사보다 뭐 조금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그 보험료 대비 보장하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저라면 A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A사를 최종적으로 추천을 주셨어요. 일단 뭐 1년마다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제가 기억을 했고요. 또 수술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수술, 비관열일 경우에도 보장을 똑같이 좀 가져갈 수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면책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장받기 쉽다고 하네요. 수술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가시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김성군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 했습니다. 5대 기관 수술비로 이 폐질환을 제대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자, 이렇게 보장 항목이 같아도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왕이면은 저희 전문가님께 연락을 주시고 내게 유리한 보험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아래 두 가지 전화번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모든 궁금증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이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보험 리모델링이나 또 고민 있으신 분들까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전화 연결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남편 보험인데요. 예. 보험료를 한 2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사망 보장도 좀 작은 것 같고 보장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좀 나이 더 먹기 전에 한번 검토받고 준비할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분께서 걱정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6이요. 네, 40대 중반 정도 되셨네요. 지금 종신보험 딱 한 건 가지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네. 그럼 자녀분들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중고등학생이 있어요. 아, 2명 있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신보험의 필요성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종신보험의 보장 좀 내용이 부족하다고 또 느끼셨을까요? 좀 작은 것 같아요. 5천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래도 생존 담보도 필요하실 텐데 남편분 혹시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럼 건강하실 때 그런 살아 계시면서 받을 수 있는 보장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안수현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중반이신 남편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작년에요. 무배당 교보 하이브리드 변액 종신보험 한 건 가입을 하셨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0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남편의 보험 보완이 필요한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2명의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시고요. 종신보험의 보장 금액이 좀 작다고 느낀다고 하시고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살아계실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좀 부족해 보여서 안수현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시청자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보험은 어떨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 보험은 만약을 위해서 드는 건데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혹시나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이런 보장을 받기 위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혹시나 내가 갑자기 사망할 때 사망 가족분들을 위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고요. 내가 세 번째로는 사망하지 않고 오래 살 경우, 노후를 위해서 이제 보험이 필요한 건데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시청자님의 증권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이제 보장 면에서 한번 보면은요. 종신보험의 특약으로 이제 보장 내용을 이제 넣으셨는데 3대 질환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시청자님? 네, 알아요. 네, 어떤 걸까요? 암이랑 뭐 심장 쪽이랑 뇌 쪽? 네, 맞습니다. 네. 예, 3대 질환은 제일 많이 이제 걸리는 질병인데요. 암하고 뇌하고 심장, 혈관에 관련된 질병인데, 생명보험의 특약으로 이제 이런 보장을 넣었기 때문에 좀 잘 증권을 보셔야 될 부분이 증권 앞면에 보시면 암진단금이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이고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이런 암 이외의 암에 대해서 뭐 1,800만 원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해서 진단금 2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100%의 만약 확률로 봤을 때는 한 10%의 확률밖에 안 되는 발병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좀 작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뭐 수술비 보장하셨는데 맨 윗부분 보면 1,000만 원 되어 있지만 또 밑에 부분 보면은 또 1종은 10만 원, 많게는 뭐 심한 수술이 5종인 300만 원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특약이 또 3년 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아직 보험료가 올라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3년마다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3년마다 보험료를 오른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시지만 3년 이후에는 더 보험료가 늘어날 전망이라서 보장면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정리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망보험으로 봤을 때는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자녀분들이 중고생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10년, 예, 길게는 20년까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네. 남편분의 사망보장도 필요한데 사실 5천만 원은 좀 작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사망보험 5천만 원 갖고 이게 얼마나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리 의견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연금. 종신보험은 어떤 보험이든지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망이 5천만 원 있고 다른 보장을 같이 갖고 가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료에 비해서 나중에 연금 전환할 금액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보장, 두 번째 사망, 세 번째 연금에 대해서 이 보장은 좀 전체적으로 의견을 드리면은요, 정리하시고요. 새롭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다행인 거는 가입하신 지 1년밖에 안 지금 네. 이 시점에 전화 주셨기 때문에 큰 손실 없이 새롭게 준비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러시면, 진단금은 적어도 암이나 뇌, 심장, 혈관 같은 거, 아까 3대 진단 말씀하셨는데, 이런 3대 진단 같은 진단금은 따로 별도로 준비하셔서 깔끔하게 진단 받으실 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남편분 나이로 봤을 때는 한 7만 원 돈이 나오네요. 20년 동안 저렴하네요. 일하실 동안 예, 네. 74,810원인데요. 지금 경제적 활동하실 때 바짝 예, 보장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진단만 받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소소한 수술비를 또 기대할 수 있는데요. 남편분 건강 검진 하시면서 혹시 용종을 발견을 하거나 그럴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좀 받으시면 좀 재밌잖아요. 이런 거 받으실 수 있고 우리가 몸에 중추가 되는 뼈에 문제가 생겨서 골절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생활하면서 남한테 돈 물어줄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배상 책임할 때 이런 배상 책임 담보를 좀 넣어서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진단금은 한 번만 받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받는데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받을 수술이 어떤 수술이 될까요? 글쎄요. 시청자님, 네, 어떤 수술이 제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치질? 치질 맞습니다. 왜냐하면 치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손 의료비에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치질 준비하시면 좋으시고요. 또 백내장 수술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들면 눈이 안 보여지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비 또 준비하시면 좋고 사실 혈관이라는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는 데인데 어디서 막히거나 뭐 터질지 모르잖아요. 이런 혈관 질환에 따른 수술비 반복적으로 받는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특히나 또 나이가 들면은 관절에 또 무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허리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3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보장 받으시고 또 허리가 디스크 수술 아니면 인공관절을 또 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 보장을 갖고 가시는데 이 보장이 77,960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합하면은 한 15만 원대잖아요. 그러면 네.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보다는 훨씬 줄어드는데 한 가지 사망보험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네. 사망보험은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남편분 나이에서 만약 5천은 너무 작으니까 한 1억을 준비하시려면
한 3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비싸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험만 낼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 네. 교육비도 있고요. 기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적어도 한 20년 동안 자녀분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할 그 20년 동안만 1억 보장 받고 또 그 이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해서 내 노후 자금을 쓸 수 있는 사망 보장금입니다. 그게 20년을 납입하시는데요. 보험료는 85,500원이에요. 그러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 2,052만 원입니다. 예. 근데 내가 만약 70세까지 1억을 보장을 받고 70세에서 80세까지 5천만 원 보장받을 수도 있지만 그 70세 정도 되시면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70세에 만약 연금으로 전환을 한다면 연금 전환 금액이요. 1,574만 6,100원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내고 내가 1,5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으면 그러면 500만 원의 돈으로 내가 1억 원이라는 보장을 20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보장이 아닐까요, 시청자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진단금 따로 또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되는 것도 따로 또 사망보험은 특약 없이 사망보험만 딱 가져가서 나중에 연금 전환하는 걸로 돌려버리면 보장과 사망 그리고 연금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보장이 아닐까 이렇게 플랜을 한번 짜왔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우리 남편분 보험 좀 걱정을 하셨는데 이 교보의 종신보험 있잖아요. 보장 내용 같은 경우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걱정하신 것처럼 보장이 좀 아쉬웠잖아요. 지금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비갱신으로 3대 진단비 포함해서 받고 또 받고 이렇게 계속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생존 담보 위주로 저희가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종신보험 자녀분들 있으시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1억 원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자녀분들이 장성할 때쯤에는 연금으로 전환까지 가능한 그런 보험을 준비해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월 납입되는 보험료 한 23만 원 정도인데요. 갱신이 되지 않으니까 부담 없으실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이렇게 내 가족의 보험 잘 가입되어 있는지 고민이 있으시거나 내게 필요한 보험을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전화 연락, 문자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392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CI 보험을 갖고 있는데 안 좋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는데요. 김성훈 전문가님, 뭐 세상에 무조건 나쁜 보험은 없다고는 하지만 CI 보험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이 방송을 하면서요. 단 한 번도 CI 보험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CI 보험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CI 네. 보험은 그 본인 지금 그 질문하신 보험에 좀 안 맞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일단 그 CI 보험은 종신보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종신보험은 옛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을 해야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간에 큰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보험료는 많이 냈는데 죽지 않으면 돈을 보험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게 이 CI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큰 질병에 걸리면 주기로 했던 사망 보험금을 50% 내지는 80%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좀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질병 중에서 그 중대한이란 말이 한 마디가 세 글자가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받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중대한 암, 중대암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경 이렇게 크게 3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앞에 중대암이 걸리면 하는데 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뇌졸중이나 급성심경사 같은 앞에 중대암이 들어감으로써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뇌졸중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뇌 질환에 걸려서 거기에 대한 그 25%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발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제대로 치료해가지고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뇌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좀 가입하라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그렇고요. 또 예. 급성심경사 때 마찬가지예요. 그냥 급성심경사 하면 되는데 괴사가 일어나서 복구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영구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대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너무 받기가 어려워서 중대함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좀 안 좋다는 얘기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제가 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망보험금을 대신해서 큰 질병이 나올 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점만 본다면 절대로 나쁜 보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 감안을 하셔서 또 내가 납입을 만약에 계속 갖고 계신다면 납입 기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납입 기간이 좀 길으시다라고 하면 약간 좀 감액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손해보험사나 이런 쪽에서 좀 보충하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I 보험이요. 사망 보장금을 미리 좀 선지급받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심각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지급받기 어렵다, 확률이 낮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의 특징이 내 상황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시죠. 944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실비보험만 있고 다른 보험은 없습니다. 제 지인들이 3대 진단금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넣어주셨어요. 안수현 전문가님, 보험 준비를 막 시작하는 분께 팁을 주신다면요? 네, 3대 진단금은 꼭 있어야 되는 진단금입니다. 먼저 팁을 드리자면 암은 안 오르는 비갱신과 갱신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갱신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갱신은 기둥이 되는 비갱신 하나 준비하시고요. 암이 제일 많이 발병되는 시기는 40세에서 70세입니다. 요 기간만 더 집중적으로 보장받게 갱신되는 거, 요 같이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여성분, 남성분 또 잘 걸리는 암이 틀립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많이 발병을 하고 있고요. 또 위암 같은 경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많이 발병하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만성 위암이라고 해서 위암이 많이 발병을 합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유방이나 자궁 그리고 갑상선암 요 위주로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폐암, 간암, 위암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주 흡연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요. 대장전막 내암이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포괄적인 걸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재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을 준비하시되 진단금은 비싸니까 1,000만 원씩만 준비하시고요.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수술비 받으시는 거 준비하시면 3대 진단비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갱신과 비갱신을 섞어서 그리고 또 성별에 따라서 범위 체크는 필수고요.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2대 질환 범위를 가장 넓게 진단비 1,000만 원 정도로 가져가시고 수술비까지 꼭 넣어 가시라고 팁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도움 드릴게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